유대 넌 알 거다. 형우를 때린 놈들이 기편의 패라는 걸 말이다. 형우가 그렇게 말했나요? 유대 동그라미 사람 이름이죠. 네. 형우 동그라미 사람 이름이죠. 기표 동그라미 사람 이름이죠. 네. 그러면 기표가 뭐했다? 형우를 다구리 쳤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형우가 그렇게 말했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틀림이 없다. 뭐하고 있어? 추측하고 있었죠. 기표놈이 아니고는 그런 짓을 할 놈이 없다. 그럼 기표는 계속 나쁜 놈이라고 인지가 되고 있어. 담임은 헐떡거렸다. 양같이 숭하게 길들여졌다고 확신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을 것이다. 선생님, 형우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내가 짐짓 떠보았다. 형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잘못하기는커녕 형우가 그놈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넌 모를 것이다. 형우가 그놈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의 밑줄. 뭐야? 그럼 형우가 기표네를 위해서 뭔가 했대. 한마디로 시다바리 같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지. 넌 모를 거다. 담임 선생님은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기표에 대한 혐오감으로 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기표를 미워하다니 나 역시 담임에 대한 적대감으로 몸을 떨었다. 뭡니까 선생님? 형우가 기표를 위해서 무얼 했단 말입니까? 네, 반감 짙은 어투에 놀랐는지 담임 선생님 좀 멈칫했다. 근데 그럼 뭐야? 나는 선생님 편? 기표 편? 기표 편. 그러나 곧 비웃음을 섞어 말했다. 임마 나는 다 알고 있어. 기표가 저질러온 짓을 말이다. 유대 너도 기표한테 당했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놈들 부정행위를 거들어준 것도 알고 있다. 그랬겠지. 나는 속으로 치눈처럼 중얼거렸다. 무서웠다. 어른들의 음흉스러운 심보. 알면서도 모른 채 시치미를 뗀 그의 저희는 무엇인가. 저희의 밑줄. 저희라는 단어는 뭐라고 할까? 속마음이라고. 속마음이야 속마음. 낮을 저의 뜻자입니다. 그래서 낮은 뜻이다 그래서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우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인력 영웅이 되어버렸다. 예상한 건 아니지만 그 여세는 보통이 아니었다. 3학년에서도 1학년 하급생들도 2학년 13반 이명호가 입에 올랐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도 끝내 그 상대를 입에 올리지 않음으로 해서 형우의 존재는 풍선처럼 부풀었다. 뭐야? 맞고 실토하지 않아서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표가 그 사건 다음날부터 내리 사흘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도 재수파들은 학생부에 불려가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담임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기표를 찾기 위해 뚝방 돈내를 연이틀이나 헤맨 사실도 학교에 널리 알려졌다. 기표가 학교에 나온 날 담임은 조회 시간에 간단히 말했다. 최기표군은 그동안 피치 못할 가정사정으로 결석했다. 앞으로 다시는 결석이 없을 것으로 안다. 항상 빳빳하게 쳐들고 앉았던 기표의 고개가 잠깐 숙여지는가 싶게 느껴졌다. 그것은 이상한 조짐이었다. 고개가 잠깐 숙여지는가 싶게 밑줄. 이상한 조짐의 체크. 기표가 그런 행동이 평상시랑 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형우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 2주일 만에 학교에 나왔다. 악수 세례가 쏟아지고 등을 두드리고 체육 시간에는 행가리까지 시키려고 했지만 형우가 도망을 쳤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숨죽여 기표의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그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힌 아이들은 섬뜩한 느낌으로 고개를 돌리곤 했다. 나는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형, 우리 미술 시간에 라면 먹으러 갈까? 내가 말을 건넸다. 우리들은 가끔 후동교사 뒷담을 넘어 여기서 교사들이 그 학교 선생님들이 사는 집을 이야기를 해요. 자,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사 먹은 다음 감쪽같이 들어오곤 했다. 재수파들이 그 전문이었던 것이다. 필요 없어. 기표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뱉었다. 그는 국어책을 읽고 있었다.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는 아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다른 반 애들이 말했다.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이명우의 일화가 예로 들어지면서 학우를 아끼고 의리를 지켜준 참다운 우정과 반의 결속을 위해 담임선생님과 함께 남몰로 애써온 그 속에 숨은 아이 이야기가 술술 펼쳐지더란 것이다. 그럼 형우는 굉장히 좋은 아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죠? 교정에 모여선 아이들도 입에 형우의 이야기로 만발했다. 우리들이 커닝을 도와준 것이 기피에 비위를 상하게 모양이지 병원에 있을 때는 남의 눈을 생각해 못 물어볼 걸 하굣길 둘만의 자리가 되었을 때 내가 넌지시 물어보았다. 글쎄 그런 것 같았다. 형우가 짐짓 좌우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그때 그 일 담임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지. 내가 넘겨짓자 형우가 한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언제고 밝히고 싶었던 것이라 나는 다시 다그쳤다. 그렇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담임선생님과 의논한 건 사실이다.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아니다. 담임선생님이 기표를 나에게 일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구원해주고 싶었던 것. 그러면 형우는 선생님의 사실은 꼭두각시였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선생님이 시켰던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랬겠지 형우야. 넌 지금 네가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아직 완전히는 그러나 멀었다. 나는 웃어주었다.
비웃은 거예요.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형우 네가 구원해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무서워했던 건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제수파들이었다. 기표 내 패거리를 제수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직은 없어졌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이 모두 나에게 사과하러 왔었다. 하나하나 서로가 모르게 다녀갔다. 기표도 왔었니? 내가 헐떡이면서 물었다.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난 그런 놈한테 사과받고 싶지 않다. 그럴 테지. 나는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그 친구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뭐하고 있어? 다구리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는 누구야? 기표야. 알겠죠? 이렇게 서두를 잡은 형우는 언젠가 하굣길에서 내게 들려준 기표의 가정형편 밑줄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형우의 혀였다. 나에게 얘기를 들려줄 때 그런 적대감은 시든 듯 감추고 오직 우위와 신뢰 가득한 말로써 우리의 친구 기표를 미워하는 일을 열을 올렸던 것이다. 그럼 이 새끼 뭐야?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인 거야. 이해했어요? 내 앞에서는 존나 기표 개새끼 막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애들한테 말할 때는 어때? 야 우리 기표는 가정이 불안한데도 말이지 참 애가 잘 컸어?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표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정경이며 기표 어머니의 심장병, 그러한 부모들을 위해서 버스 안내원을 하던 기표 여동생의 눈물겨운 얘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기표의 식구들의 배고픔이 눈에 보일 듯이 열거되었다. 뭐하고 있어? 기표가 이거 밝혀달라 그랬어? 밝혀달라고 안 했어. 근데 지 좆대로 구원한다는 명목하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개인을 생매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난 속에서도 가난을 결코 겉에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학교에 나온 기표의 의지가 또한 높게 치하되었다. 더구나 그런 가난 속에서 유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기표한테 형 우리 뭐 먹으러 갈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유급이니까 뭐 1년 꿇었다는 이야기지. 1년간의 학비를 더 마련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얘기도 우리들의 가슴에 뭉클 뭔가를 던져주었다. 나는 얼마 전 기표가 버스 안내원을 하던 여동생을 몹시 때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몸이 약해 버스 안내원을 그만두었던 것인데 생활이 더 어렵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 나가기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개판이죠. 네, 우리는 그 여동생이 앞으로 어떤 무서운 수렁에 떨어져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반 아이들은 사뭇 숙연한 자세로 형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형우는 기표의 가정사정을 낱낱이 이야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온 기표의 허상을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것에 한절하게 붙들어맨 다음 벌거벗기를 하는 것 같았다. 기표는 판잣집 그 냄새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 가락을 허걱 집어 건져먹는 한 마리의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로 변신되어 나타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야 근데 봐봐, 이런 작품이 진짜 중요한 작품이야. 오케이? 기표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도 그 기표의 생활상을 어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우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어른들의 시선이 얼마나 고약한가, 얼마나 역겨운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재밌게 봤는데. 네, 1번부터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 1인차 서술자의 시작. 1인칭 서술자입니다. 나가 나왔죠. 그래서 1인칭이고요. 서술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본인의 감정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면서 서술자를 교체하고 있다. 이거는 뭐야? 서술자가 갑자기 뭐 기표로 바뀐다거나 형으로 바뀐다거나 이래야 되지.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부각하고 있다. 이런 거 없죠. 과거 회상 장면 있어? 없어.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화해야?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야? 나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여러 인물의 내면을 위주로, 뭐야? 이거 1인칭이니까 내면만 서술을 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에서 기표와 형우는 반 아이들에게 일종의 우상과 같다. 우상 밑줄. 불량 학생인 기표 동그라미 학생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 밑줄. 반면 기표와 대립하는 형우와 담임 동그라미 의리와 진실 호의를 내세우면서 기표를 길들이려 한다. 밑줄. 이들의 주도로 기표에 대해 새로운 우상이 형성되는 과정은 보이는 폭력을 해소하려는 방편으로 또 다른 숨겨진 폭력이 작용하는 세상의 어두운 단면. 그게 바로 뭐예요? 솔직한 사실을 까발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폭력을 빙자한 폭력. 오케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는 그부들에게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스스로 그부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면 이는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제수파들로 인해 더욱 공고해져 왔군.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표의 패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는 기표가 휘두른 폭력에 희생된 경험이 있다. 그쵸? 너도 당했었지. 너도 그랬잖아. 일조했던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기표가 공포의 대상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맞는 말이고요. 담임은 학급의 일사불란한 결석을 위해 기표를 길들이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그놈들의 부정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한 후회를 표출하고 있군. 담임이 표출했어? 아니 전혀. 잠시만. 앞부분에서 아까 후회한다 얘기 나오고. 후회한다라고 뭐라고 했었는데 아까 저기서 뭐라고 했는데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 있지? 거기 있다. 기표놈이 아니고 그런 짓을 할 놈이 없다. 담임은 헐떡거렸다. 양같이 순하게 길들였다고 확신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 부분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형우는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의 주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학교에서 영웅시되고 이로 인해 기표에 대해 새로운 우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는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긍정적이냐? 이거 부정적이지. 부정적 반응이 뭐였어? 내가 역겹다고 말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부정적 반응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표에 대해 새로운 우상을 형성하는 과정은 뭐에 대한 얘기가 기표의 사생활에 다 까발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 반응보다는 부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형우가 기표의 가난을 낱낱이 밝히고 그를 도울 것을 제안함으로써 기표를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로 만들어버린 것은 진실과 호의를 가져가 숨겨진 폭력이 작용하는 과정이다. 방금 설명했던 거니까 이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에서 나의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A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죠? 내가 형우를 떠봤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맞죠? 그리고 추측했던 내용의 진위. 맞는 말이죠.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 이것도 이거 맞는 말인 것 같나? 맞는 말인 것 같네. 맞는 말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회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거 예측에 대한 이야기인데 있었어요? 예측이 없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뭐예요? 구원했다고 보니 그렇지 않아. 무슨 뜻이냐 계속 물어보고 있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